저희가 오늘부터는 그래서 네. 이름을 좀 바꿨어요. 원래는 그 뭐였죠? 이것만은 놓칠 수 없다. 그거였는데 네. 둘이 하도 합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뭐 발골 관련해가지고 네. 원호 씨가 뭐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저희 이 방송은 발골로 완전 캐릭터를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발골 포인트다 해서 네. 여발포. 아 여발포. 좀 이름으로? 너무 입에 착착 붙지 않나요? 여발포? 그래서 너무 원호 씨가 잘 지어주셨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여발포라고 해서 네. 인물 분석과 여발포 네. 이 두 가지를 갖고 네. YBP. 네. 하지만 거의 지난번 수준으로 길게 또 떠들 거예요. 네. 네. 일단 우리 셰프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한번 발굴해보고 싶었던 포인트는 어디였어요? 딱 어디부터 제일 각이 보이던가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네. 어떤 작은 한 부분을 건드릴 영화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화 자체는 쉽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쉽게 보여지는데 굉장히 많은 철학이 담겨 있는 영화거든요. 기대된다 이 밑에가? 오늘도. 그래서 저희가 철학자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도 뭐 이 정도 살았으면 뭐 네. 아까 같은 그런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은 그래도 그렇죠. 좀 챙겨나게 네. 되는 거죠. 각자 배웠던 그리고 살아가면서 느꼈던 네. 감정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는 네. 기본권이 박탈당한 거에 있어요. 그렇죠. 네. 모르니까 자기가 네. 찍히고 생중계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데 왜 음. 이걸 바라보는 네. 진짜 리얼 월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네. 시헤이븐 바깥에서 네. TV로 보고 있는 사람들.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왜 열광했을까? 이 기본권의 문제가 분명히 개진됐을 텐데 네. 왜 열광했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전제로 좀 약간 의외 포인트다. 네. 왜 열광했을까? 그렇죠.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일단 물론 영화 안에서도 트루먼 쇼 반대 운동은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뭐 맞아, 이제 있어요. 그 암네스티 같은 데서 이제 이런 걸 문제 제기하는 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트루먼 쇼 방송을 거의 뭐 11,000일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을 그쵸. 정도로 30년 정도 진행되는 동안에 이 방송을 저지시키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원일기야. 네, 전혀.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복길이 캐릭터를 연기한 그치. 김지영 씨는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네. 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맞아. 그런 것처럼 반대 운동이 있긴 했으나 그렇게 크진 않았던 이유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의 그 열광, 너무나 사람들의 지지 세력들이 너무나 공고했기 때문에 이 기본권의 그런 박탈이라고 하는 상황 앞에서도 이거를 그냥 사람들이 방관한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야, 이건 영화니까 그렇지. 저렇게 기본권 박탈하는 게 어딨어. 그치. 저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의 만족감을 위해서 소수의 기본권을 그냥 홀랑 박탈해버리는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공리주의라고 그렇죠. 어떤 철학적 사조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네, 그렇죠. 독일 나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탄생했죠. 유대인들 니네들만 조금 정리하면 우리끼리 사이도 좋아지고 우리끼리 팀워크도 올라가고 우리끼리 이제 소득도 더 올라가고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 인간을 도구화하는.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이렇게 열광하는 것들 절대 저는 비현실적인 포인트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내재적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열광할까라는 측면으로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거는 지금 이제 21세기에 뭐 우리는 이미 많은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예능 같은 경우에도 관찰형 예능이 맞아요. 정말 큰 인기를 누리고 맞아요. 있잖아요. 물론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있죠. 그 사람들은 본인들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이 촬영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집안 곳곳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권 뭐 박탈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어떤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좀 보고 싶어하는 이걸 뭐 좀 나쁘게 표현하면 뭐 관음증적인 그렇죠.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트루먼도 지금 거의 부부 간에 일어나는 일이나 뭐 샤워하는 거나 이 정도 빼놓고는 다 보는 거 맞아요.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데서 오는 뭔가 훔쳐보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즐거움 네. 그런 것들은 되게 저는 작진 않을 거라고 봐요. 맞아요. 네. 게다가
트루먼과 시청자의 관계가 물론 일방적인 관계지만 3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을 동안 일어난다고 했을 때에는 뭐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막 트루먼이라고 적힌 뭐 앞치마 같은 거 다 하고 있고 그 바 이름이 트루먼이고 막 맞아요. 이렇잖아요. 그 정도로 그 팬덤을 형성하는 건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았을까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거든요. 조 셰프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사실 배우 교육이란 게 되게 중요한 게 네네. 트루먼 쇼랑 비슷한 걸 네. 그냥 한 100년 전에 사건으로 그냥 보면 네. 유럽에서 아프리카 사람들 잡아다가 네. 동물원처럼 전시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 우리가 지금 다 잘못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지금 트루먼 쇼가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 쇼 자체는 그렇죠. 리얼리티 쇼가.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착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 착시를 하는 이유가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네. 아무리 영화라도 어떤 설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하나는 비관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네. 마치 크리스토프처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트루먼이 살고 있는 그 시헤이븐이라는 세트장 내의 삶이 네. 리얼 월드보다는 더 나을 거야. 아. 더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뭔가, 장치가 돼 있고. 그래서 약간의 그런 그 자신의 죄책감을 해소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고 아, 네. 두 번째는 유명인이 곧 권력이 되는 자본주의의 속성. 네. 정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네. 유명한 것이 곧 권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의 접목이 트루먼 쇼를 론칭하게 해주고 네. 사회적으로 허용하게 해준 어떤 사람들의 심리적 면죄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트루먼의 고민은 현실보다 깊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네. 더 얕고 낮은 단계로 그런 수위로 인식되고 있고 세트장 안에서의 삶은 보장된 삶이고 네. 트루먼은 유명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라는 어떤 심리적 면죄부가 어떤 막연한 변명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리해서 기본적 인권을 외면할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넌 저렇게 유명하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너는 우리도 지금 이렇게 보면 너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가 그렇게 많잖아. 너는 돈이 그렇게 많잖아. 맞아요. 너 뭐가 문제야? 너 뭐가 그렇게 우울해? 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사실 극단의 과정이 계속 나오는 게 어떤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네네. 생각하거든요. 일리 있는 해석이네요. 그래서 리얼 월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피곤한데 저기는 모든 게 다 세트장이고 배려되어 있고. 물론 거기에는 이제 배금주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근데 트루먼 쇼에서 이제 그러면 시청자와 제작진이 놓치고 있는 어떤 트루먼 자체의 기본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본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이 기본권의 아주 기본에 있는 네. 부분은 결국은 자유의지라는 개념에 수렴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 결국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돼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네. 근데 자유 오늘 좀 내용이 어렵네요. 근데 자유란 게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결정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네. 이제 보통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네. 이 사람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네네네. 네, 이 사람의 자유론 네. 이게 뭐 되게 경전처럼 네. 온 리버티라는 네. 책이죠. 네.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크게 뭐 한 세 가지 정도 자유에 대해서 논하는데 하나는 양심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뭐 신념이나 사상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자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개별성의 자유라고 하나? 이렇게 뭐 기호? 네. 자기의 기호도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하나 있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했었던 그 집회와 결사의 자유 뭐 이런 내용들이죠. 우리가 이런 핵심적인 합의로 자유를 이야기할 때 깔고 가는 몇 가지의 어떤 전제가 다 존 스튜어트 밀에서 비롯됐는데 네. 사실 트루먼은 이런 걸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뭐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고 했었던 거 뭐 이미 다 땅은 정복돼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교육받고 막 이렇게 탐험의 의지를 네. 꺾어버리는 거죠. 막 세뇌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이 트루먼 쇼를 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비슷한 문제 의식을 느끼게 되냐면 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어떤 자유의 담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우리라고 했던 거는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 네네. 저와 원우 씨 같은 관객들이 네. 이 영화에서 공감했던 이유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자유의 담론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영화 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광경에서 네. 당연히 이상하잖아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원우 씨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이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존 스튜어트 밀이 내놓았던 자유의 담론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인식이 이만큼 절절하게 느끼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트루먼 쇼에서. 예리한 지적인 게 왜냐면 우리는 민주화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맞아요. 이미 우리는 다 보장된 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하지만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게 그렇게 멀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그 헌법에 대한 내용도 사실 좀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 트루먼 쇼 내에서 네. 제작진이나 크리스토프를 제외한 제작진이나 아니면 다른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인식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아까 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네네. 트루먼의 어떤 항해를 저지하기 위해서 네. 감독 크리스토프가 이제 막 사제까지 몰아붙일 정도로 기후 프로그램이 막 작동하잖아요. 네. 여기에 이르러서야 네. 크리스토프 제외한 제작진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저항을 좀 해요. 크리스토프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인식은 다 무시하고 있다가 죽음으로써만 기능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죽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 기본권이 아주 극한적, 죽음 같은 극한적 상황에 대해서만 반응할 수 있는 정도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네. 우리의 삶은 과연 이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이 문제도 좀 제기하고 싶은 게 네. 우리 살고 있는 시대 보면 어떤 누군가의 문제나 불편한 발언 나오면 무조건 주목해서 때리는 데 집중해요. 네, 네. 이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의견도 가져서는 안 돼라는 굉장히 강한 비토의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누구도 의견을 쉽게 표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린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되게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역설적이게도. 역설적으로. 트루먼 쇼를 보면서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천부인권, 기본권에 대한 생각을 관객들이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전 조금 진지하게 해봤어요. 네. 이야기가 좀 너무 많이 나갈 수도 있는데 네. 너무 사회적인 얘기인가? 재밌어요. 우리나라 헌법이 87년 헌법 이후에 지금 아직 네.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30년째. 근데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도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요?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와서 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우리 책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자유에 대해서 혹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나 이미 이뤄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자유롭지 못하고 반민주적인 오히려 행태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 트루먼 쇼를 보면서 자유에 대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고민을 좀 하지 않으면 절대 다수의 웃음이면 한 사람의 인권이 짓밟혀도 된다는 어떤 공리주의나 감시사회의 유혹에서 우리가 점점 더 타협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지. 이런 어떤 위험성을 느끼면서 사실 이번엔 이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10대 때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어떤 상상의 공감이었다면 이 영화를 보면서 이번엔 되게 위협적이고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얼마든지 배금주의에 따르면 이런 세상에 타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자본주의의 이면을 고민하면서 2021년에 우리에게 경고장을 날리는 듯한 좀 너무 제가 지금 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저는 10대 때는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저 극장에서 봤어요. 영화. 신사동 지금은 롯데시네마인데 신사역에 있는 브로드웨이 극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영화를 봤었고 일단 제가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저 생각 나도 했는데. 맞아. 나도 저런 거 생각한 적이 있는데 누가 저거를 영화로 만들었네. 막 근데 10대 때는 그 아이디어가 되게 큰 아이디어인 것 같았는데 제 주변에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저 생각한 적이 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번에 다시 이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보면서 그 공리주의와 자유에 대한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크리스토프와 트루먼의 관계를 신과 인간의 관계로 저도 많이 대입해서 봤었거든요. 근데 크리스토프라는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저는 크리스토프가 자신이 트루먼에 대해서는 신이나 아버지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 다음이에요. 크리스토프는 과연 신이 있다고 생각할까? 의 질문이에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크리스토프는 신 같은 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일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그 관점이 그렇게까지 비관적이기도 한 걸 거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토프의 생각이 지금 우리들의 세간의 생각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볼륨을 올린, 우리에서 좀 더 볼륨을 올려간 게 버전이 크리스토프이긴 해요. 맞아요. 되게 극단적으로. 네. 하지만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지금 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뭐 우리가 뭐 기독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되게 주류고 되게 기독교 신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기독교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아? 쟤네들이 주류 아니라고 맞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나라 현 시점에 어떤 가장 많은 메인스트림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전 무신론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십수년째 유행하고 있는 뭐 지식사회의 어떤 흐름을 보면 신은 없고 죽고 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을 때가 중요해. You only live once야. You YOLO.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을 때 지금을 누려. 까르페 디엠이야. 맞아요. 죽은 시인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도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입니다. 네. 지금을 즐겨. 지금을 거머쥐어라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 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어. 반면에 기독교 철학자인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맞아요. 한 개인의 그 내면 세계, 한 개인의 영혼이 한 국가나 문명보다 길게 간다는 거거든요. 한 개개인의.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이 내면을 관리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21세기 사회의 이 지식사회 담론은 정반대 방향이죠. 지금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해철 씨 얘기를 되게 잘하셨는데 신해철 씨 그 노래 가사 중에 껍질의 파괴도 있지만 더 파워라는 맞아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가사에서 저는 와 어떻게 20대가 이런 가사를 썼을까라고 되게 공감하는 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매는 쥐 때보다 정원의 메인 개가 낫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헤매는 쥐 때는 쥐예요. 네. 하지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반면 개는 되게 고등동물이죠. 쥐에 비해서. 하지만 정원에 매여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상실했어요. 네. 그런데 헤매는 쥐 때의 자유로움보다는 개가 돼서 주인이 주는 밥 먹으면서 그치. 목줄 매여 있는 삶이 낫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철학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 트루먼 쇼에서 보여지는 세계관인 거죠. 그렇죠. 네.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제들이 제기돼요. 네. 인간이 정말 자유의지가 있어? 그리고 아까 천부인권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천부인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천부, 그렇죠. 하늘이 부여했다는 건데 네. 지금 사람들은 하늘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제기하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하늘도 없고 신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21세기의 시대 정신이라면 천부인권을 과연 우리가 어디부터 인정할 거냐는 거죠. 크리스토프 같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방금 제가 얘기한 그 신해철 씨의 더 파워의 문제로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죽고 나면 끝이니까 지금을 즐겨야지. 다시 얘기하면 되게 유물론적 세계관인데. 그렇죠. 다시 한번 이제 팔크 때 했던 얘기로 돌아오는 건데 지금을 즐기려면 뭐야? 힘은 어디서 나와요?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돈이 권력이고 뭐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돈과 명예와 권력 역시 삼위일체를 이루거든요. 음. 그 세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이 갑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되게 반자본주의자 같지만 전 그렇진 않아요. 네. 전 되게 뭐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긴 하지만 돈과 명예, 권력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게 행복이야. 우리 사회의 행복이야. 심지어 지금은 여기까지 얘기하면 저도 이건 진짜 위험 발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고 있냐면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행복을 줄 거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국민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음. 행복이라는 게 뭔데? 조크나 셰프랑 저랑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관계고 맨날 그치. 만나서 얘기하는 관계여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달라요. 맞아요. 그런데 7천만 명 앞에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행복을 주겠다? 그 내심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야 니네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게 뭔데? 돈 아니야 돈. 그치. 니네들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그럼 니네 행복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의 영혼을 낮잡아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이거 사실은 맞아요. 행복을 주겠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자유시민들이라면 되게 기분 나빠해야 돼요. 맞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행복을 주겠다고 공수표를 날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물론 우리가 87체제 이후에 태어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좀 무뎌져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트루먼 쇼 같은 이 영화들이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죠. 만약에 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라면 인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트루먼의 인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만약에
70억 명 인구 중에서 70억 명이 전부 다 신은 없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트루먼 쇼에 대한 열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인권 너 한 명 희생해서 우리 70억 그치. 명이 즐거운데 그리고 너한테 우리가 널 때리기를 하냐 너는 그냥 모르는 채로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 모두가 윈윈 아니야? 사실 그게 이제 매트릭스의 세계관이죠. 그렇죠. 네. 전 조크란 셰프님 너무 좋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천부 인권에서 지금 우리는 천부를 걷어내 버렸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인권만 남거든요. 근데 인권을 그러면은 인권의 근거가 어디 있냐고. 아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경우가 출간 당시에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쵸. 되게 불온한 서적이었어요. 맞아요. 자유론은. 맞아요. 왜냐하면 자유론의 또 되게 핵심 중에 하나가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였거든요. 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 전혀 평등하지 않은 막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인간 사냥하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럼 왕이랑 나랑 동급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게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을 출간했을 때만 해도 천부인권이라는 거는 서양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의 베이스였어요. 그치. 왜냐면 니체 이전이거든. 신은 죽었다고 말한 맞아. 인간이 나타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밀 같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치, 디폴트 값이었지. 그렇죠. 급진주의자들조차도 천부인권, 하늘이 우리한테 주는 인권이라는 개념은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 근데 지금 니체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천부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지위는 점점 내려가고 동물의 지위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애완동물이라는 맞습니다. 표현을 아무도 안 쓰죠. 네. 반려동물입니다. 이제는. 맞아요. 함께 살아가는 친구예요. 물론 전 좋아요. 저도 개나 고양이를 보면 너무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깊은 애정을 느끼는데 이제 저는 그 방향성에 좀 주목하고 싶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뭐가 달라. 유발 하라리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치. 인간은 지구에서 한 번도 중요한 존재였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틈에 이런 아까 유물론적 세계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런 걸 되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좋아요 사실. 그것도 한번 고민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면 왜 안 돼? 왜 기본권이라는 건 어디서 나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는 있다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까 네. 제가 87년 헌법체제를 이야기했는데 그 시대 때보다 과연 지금의 세대가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네네. 우리가 어떤 철학이나 사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그 부분을 더 고민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네. 아주 분명한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네. 우린 조금 더 방황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책임을 자꾸 유예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문화 콘텐츠들이 어떻게 질문하느냐인 건데 맞아요. 트루먼 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표시를 한번 해줄 수 있는 네. 책갈피 같은 느낌의 우리한테 한 번씩 멈춰서서 네. 다시 한번 보게 할 수 있는 고민하게 해주는 좋은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어떤 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네. 각자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 물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 네. 우리가 다시 헌법을 다시 개정한다든지 네. 아니면 뭔가 고민해볼 수 있겠죠. 사회적 담론이 나올 때 많은 분들의 의견이 표현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의견이 잠식되는 사회가 아니라 네. 표현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조금 우리가 진지하게 네.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아주 첫 번째 발굴 포인트가 상당히 각도가 깊게 들어가는군요. 그러네요. 오늘 니체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좋았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